이렇게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내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매년 하는 검진의 의미가 굉장히 상실이 되는 거예요. 타임의 일환.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1년이 시작될 때 가장 많이 덕담으로 나누는 것이 새해도 건강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쵸.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검진 결과를 기준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검진은 하지만 검진 후 건강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 연말에 하신 검진 결과지의 결과 리딩을 과연 잘하고 있나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많은 분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검사 결과에 따라 안심을 하거나 또는 크게 급성하시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검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검진 결과지는 정상인데 나는 왜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아픈 걸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죠?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 검진 결과지가 내 몸의 상태를 또 전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가 건강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매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검사만이 끝이 아니고 그에 따른 건강관리를 계속 해주셔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검진상의 결과가 기준치를 넘어가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을 바꾸셔서 내년에는 이 검진의 결과들이 정상 범위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시경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검진 결과 위나 대장에 종양만 없으면 안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사실 내시경 해서 암만 아니다 이러면은 대부분 안심하고 살던 대로 쭉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제거하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위장이 얼마나 소화를 잘 시키느냐 하는 기능의 이상은 내시경 검사만으로는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내시경 상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해서 위장의 기능이 건강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사람의 몸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표만 보고 여기 빼고는 다 정상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유전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구는 머리가 아프고 누군가는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먹기도 하는데 누구는 물 한 모금 삼키기 힘들어 하십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취약한 부분부터 미세한 이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차리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죠. 이때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일 것입니다. 우리 PD님 올해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네, 저는 받았죠. 아 그래요? 어떤 결과셨어요? 대장 쪽에 용종이 하나 있어서 떼고 나머지는 뭐 운동 좀 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검진 결과지 있으세요? 한번 네네, 볼까요? 그래서 오늘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오케이. 자, 한번 보죠. 위점막하 병변이 있다. 그리고 위궤양에 반흔이 있다. 이렇게 보이세요. 예전에 위궤양 앓으셨어요? 제 어릴 때 이렇게 아, 그래요? 위궤양이나 그 위험에 제일 그 나쁜 습관이 혹시 뭔지 아세요? 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술보다 더 위험한 게 흡연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PD님 검진 결과지 보면 위장의 소화 흡수 기능이 좀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나쁜 습관이 뭐다? 그쵸? 네. 담배를 딱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가 우리가 그 골감소증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제 안내를 못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결과지에. 지금 30대 중반이면 T스코어가 그 플러스로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지날 때부터 골 감소증이라고 하거든요. 골 다공증 들어보셨죠? 골 다공증의 기준이 마이너스 2.5예요. 어떻겠어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검진 결과지에 가장 심각한 결과는 T스코어가 마이너스 1.6이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밥을 잘 안 챙겨 먹고 술, 담배. 그치. 또 이렇게 뭐 편집하시거나 일하시는 게 주로 실내에서 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아서 비타민 D 농도도 굉장히 낮으실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배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D의 농도를 빨리 높여야 돼. 그리고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 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내 생활 습관에 변화가 없으면 이 우리가 매년 하는 검진의 의미가 굉장히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 또 문제가 있던데. 아니 문제 되는 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요래만 잡아 2개만. 혈액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지금 안내를 받으셨다고 네. 하는데 사실 혈액 검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요산도 7.4로 증가돼 있으시거든요. 혹시 그 이야기는 안 들으셨어요? 네, 그것도 처음 듣는데. 지금 요산이 여기 보면은 그 정상 구간이 3.5에서 7.2인데 그 PD는 7.4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정상을 조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요때 교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검진 결과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단서를 찾아서 그걸 개선시키는 것을 건강관리의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매년 하는 건강검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는 매년 받으시는데 결과지에 대해 의구심도 가지시고 이상이 있을 것 같은 부위가 정상이라고 해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기능의학 검진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관리의 첫 단계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 정보를 잘 분석하시고 건강한 삶에 대한 플랜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